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인천시가 인천형 저출생 주거 정책인 아이플러스 집들임 사업 중 천원주택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신혼부부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송효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억 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을 발표하며 주목을 모았던 인천시. 이에 지난 7월에는 인천형 주거 정책인 아이플러스 집드림을 내놨습니다. 이 중 가장 눈길이 가는 것은 바로 천원주택입니다. 상당히 높은 비용 부담으로 인해서 결혼이나 출산을 좀 막고 있는 요인도 작용하고 있어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주택 부분에서 해소시켜 나가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주택과 관련한 저출생 대책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인천시가 천원주택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시는 앞서 사업 예산 편성 등 행정 절차를 진행했고 지난 3일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도 완료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실행뿐입니다. 이를 위해 시는 19일 인천도시공사와 천원주택 공급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도시공사는 시를 대신해 입주자 모집부터 계약까지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입주자 모집은 매입 임대주택을 시작으로 전세 임대주택까지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매입 임대는 도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전세 임대주택은 아파트 등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로 지원자들이 입주하고 싶은 시중주택을 구하면 시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한 후 빌려주게 됩니다.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에게 최초 2년, 최대 6년까지 지원하며 연간 1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천원주택이 시행되면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인천 지역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는 76만 원. 천원주택을 이용할 경우 약 4% 수준의 비용으로 주거가 가능해집니다. 시는 주거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고 자녀 출산과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시의 정책 의지하고 그다음에 인천도시공사하고 협업이 잘 돼야 됩니다. 물론 정책 추진할 때도 끊임없이 같이 협의해서 이렇게 정책을 내놓게 됐지만은 앞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도시공사에서 잘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물량도 충분히 확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내년 1월부터 공모 절차에 들어가서 이 천원주택에 대한 모든 진행을 발빠르게 연초부터 진행하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출생 극복 방안으로 내놓은 천원주택.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김포시가 2025년 환경부 공모사업인 생태계 보전부담금 반환 사업에 야생조류 생태공원 내 생태습지 일원이 최종 선정돼 국비 4억 5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사업은 전국 133개 신청지 중 32곳이 선정됐으며 경기도에서는 김포시를 포함한 9개 지자체가 선정됐습니다. 김포시는 이번 공모로 확보한 예산 4억 5천만 원을 활용해 내년 1년간 야생생물 서식처, 야생초화원, 생태 탐방 체험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부천시가 올해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완료하고 지원 사업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부천시는 올해 다세대와 연립주택을 포함해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담장과 지붕재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보조금 3억 9천여만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원 결과는 부천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천시는 이달 말쯤 내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의 계획을 공고하고 신청을 받습니다. 부천시가 내년 1일자로 부천문화재단의 조직 개편을 단행합니다. 이번 조직 개편은 긴축재정 운영 방침에 더해 법정 문화도시 조성 사업이 올해 말로 종료되는 것을 고려해 이뤄졌다고 부천시는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정원을 107명에서 103명까지 우선 감축하고 향후 자발적 퇴진이나 정년 퇴직 등을 감안해 단계적 정원 감축을 통해 조직을 슬림화할 예정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제 위기 상황임을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의 재정 정책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도지사는 19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경제 재건 제안을 위한 긴급 브리핑을 진행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 도지사는 지난 2년 반 윤석열 정부는 경제와 외교 등 모든 면에서 역주행했다며 우선 재정과 금융 정책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AI 반도체 등 미래 먹거리와 민생 경제에 각각 최소 10조 원 이상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와 함께 민생 회복 지원금을 즉시 추진할 것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김 도지사는 재정과 산업, 기후위기 대응 등 모든 면에서 완전한 대반전을 이뤄야 한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부터 최대한 빨리 고쳐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을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위는 지난 18일 전체 회의에서 임 교육감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았다며 고발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지만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들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교육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는 실명 공개는 징계위와 징계 절차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고 심의 의결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요 며칠간 수도권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주 후반 들어 추위가 잠시 주춤하는 사이 주말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 눈 소식이 예보됐는데요. 갑자기 내리는 눈으로 길이 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전통시장. 부쩍 추워진 날씨에 상인들이 바람과 추위를 막기 위해 가게 전체에 비닐을 씌우고 있습니다. 난로 앞에 선 상인들은 물건을 정리하다 얼어붙은 손을 잠시나마 녹입니다. 수도권의 한파가 기승을 부리면서 이날 인천의 아침 체감 기온은 영하 9도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엄청 추워요. 이 안에는 진짜 추워요. 발도 너무 시렵고 손님들한테 이게 담아주는 것도 불편하고. 본격적인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수도권에서는 연일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날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영하 6.7도, 인천 강화가 영하 10.2도, 경기 파주가 영하 12.8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 지역에서는 지난 17일 밤에 발효된 한파주의보가 19일 아침까지 3일간 이어졌습니다. 주말에는 눈 소식도 예고됐습니다. 수도권 기상청은 오는 20일부터 22일 사이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온은 서쪽에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오는 21일까지 잠시 상승했다가 22일부터는 찬 북서풍이 불어와 다시 추워질 전망입니다. 가장 강한 눈이 내리는 구간은 21일 새벽부터 오후 이 시간대가 되겠습니다. 기압골이 통과하는 시점이 되겠고요. 기압골이 통과하는 시점에서는 최대 시간당 3cm 내외의 강한 눈이 내리겠고요. 수도권 기상청은 대륙 고기압이 주기적으로 확장함에 따라 다음 주에는 기온이 하락과 회복을 반복하는 한편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예산안 심의 중인 경기도의회가 또다시 파행 위기에 처하면서 당초 19일로 예정됐던 새해 본예산, 올해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지난 18일 도의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제6차 본회의에서 추가 경정 예산안, 제7차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12.3 계엄 사태 등으로 예산안 심의가 지연되면서 제6차 본회의에서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가 불발됐고 제7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가 이마저도 무산됐습니다. 현재 문제가 된 건 김종석 도의회 사무처장의 사퇴 표명에 따른 거취 문제로 갈등이 생기면서 처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는 폭설 피해가 심각한데도 정부의 특별 재난지역 선포 대상에서 제외된 안산과 광주, 안양과 오산, 군포와 광명, 시흥과 양평, 의왕 9개 시군에 대해 자체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9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농업 재해보험 품목 확대,
비닐하우스와 축사 철거비 지원 및 재난지원금 현실화 등의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와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조례에 특별지원구역을 신설해 자연재난 발생 시 시군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도화할 예정입니다. 이에 경기도는 도민의 빠른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정부 지원이 미치지 않은 지역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직접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정비를 위해 분당과 평촌 3본에 이주 지원용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일산과 중동에는 추가 공급이 필요 없다는 시각인데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각 신도시 생활권별로 재건축 이주 가구를 수용할 주택 공급 총량이 충분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분당과 평촌, 3본의 경우 1년에서 2년 정도는 이주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지역이 있어 유휴부지에 주택 7,7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일산과 중동의 경우 주변 개발 사업이 많아 추가 주택을 고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시가 신혼부부 장기 전세주택인 미리네 집 395호 공급에 따라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신청 대상은 혼인신고한 날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거나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모두 6개 신규 단지에 공급되는 미리네 집은 전용 면적 41제곱미터부터 84제곱미터까지 다양한 면적으로 공급됩니다. 입주자 희망 신청은 내년 1월 2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며 SH공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 지역의 주택 매매 가격이 11월 들어 하락세로 돌아선 가운데 전세 가격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집계한 11월 인천 부동산 시장 동향 자료를 보면 11월 인천의 주택 매매가 변동률은 마이너스 0.06%로 10월 0.08%에서 하락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서구가 0.21%로 상승세를 유지한 반면 중구와 남동구, 미추홀구와 계양구가 모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11월 인천의 전세가 변동률은 0.25%로 10월 0.58%보다 상승폭이 줄었지만 수도권 평균 0.19%보다 웃도는 수준을 보였습니다. 인천공항이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올해 7,100만여 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특히 지난 3일부터 운영이 시작된 인천공항의 4단계 건설 사업 확장을 통해 내년 여객은 7,300만 명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올해 인천공항을 통한 항공 화물은 약 296만 톤으로 전년 대비 7.8% 증가가 예상됩니다. 항공 화물은 올 3분기부터 시작된 온라인 해외 직구에 따른 전자상거래 증가가 지속되면서 화물 수요 증대로 이어졌다고 공사는 설명했습니다. 인천공항의 올해 매출액은 2조 5,5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가 예상되며 당기 순이익도 전년 대비 7% 증가한 5,281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기도교통공사는 철도사업 참여 타당성 검토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보고회에는 도시군 철도 업무 담당자와 공사 자문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지난 3월에 착수한 연구 용역의 진행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연구 용역은 2025년 5월까지 진행되며 철도 전문 공기업으로서의 역할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철도 운영관리 사업에 체계적인 참여를 준비합니다.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기존 도시광역철도 운영은 물론 철도 시스템 엔지니어링 사업이나 노면전차 운전교육 훈련기관 운영 등 새로운 철도 사업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